안녕하세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 10번째 책은 브라이덜 패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브라이덜 숍 브랜드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헤리티크 뉴욕이라는 브랜드를 만드신 이은실 대표님이신데요. 갑자기 웬 브라이덜 패션인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월 초에 창업한 패션 브랜드 DYD를 지금 준비하면서 옷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성복 중에서도 드레스에 특화된 이제 라인을 만들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드레스라고 하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TPO에 맞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분화되기 이전에 우리가 딱 드레스라고 했을 때 기대하고 떠올리는 그 원형이 뭘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식 또는 시상식에서 입는 특별한 날에 입는 드레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공주풍 드레스인데, 지금 이제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여성스러움이라는 것도 관념이 계속 변하고 있고, 디즈니 동화에 나오는 공주들만 이제 어떤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각자 그 사람만큼 다양한 개성의 어떤 이상적인 여성스러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제 강력하게 우리의 어떤 좀 뿌리 깊은 어떤 드레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아무래도 결혼식 드레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배우들이 어떤 영화제 시상식에서 레드카펫 위에 올라설 때 입는 이제 드레스라던가, 우리가 그런 옷들을 살면서 인생에 한 번 입어볼까 말까 하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든 아니든 간에 여성 안에 있는 깊은 욕망 중에는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아름다운 주인공으로서 나만의 레드카펫 위에 서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 그리고 사실 여성스러움이라는 정의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이 가장 빛이 나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은 욕망,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일종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고, 뭐 요즘 이제 결혼을 안 하는 문화이기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웨딩 드레스를 막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생략하고 간단한 원피스 정도, 아니면은 아예 정장, 바지 정장을 입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어떤 가슴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이제 대놓고 말하긴 어렵지만 좀 공주같이, 왕비같이 대우받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표현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필 DYD 브랜드에서 핵심적인 제품 라인을 드레스 라인으로 잡았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순전히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에서도 이게 비롯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여성성을, 내 안에 있는 여성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꽃피우기보다는 그거를 좀 중성적으로 누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남성성을 내가 뭔가 취득을 해서 여성성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그동안 지내왔었어요. 꽤 오랫동안. 뭐가 여성적이냐, 뭐가 남성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뭔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풍성하고 포용하고 유려하고 뭐 그런 것들을 내심 좋아하면서도, 내가 그런 거를 드러내거나 티를 내면 이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직선적이고 딱딱하고 타격감 있고 뾰족하고 이제 그런 어떤 남성적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그런 요소들을 내가 갖춰야만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공격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머리도 단순하게 굉장히 짧게, 남자보다 더 짧게 치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여성 아니야. 뭐, 그리고 뭐, 남성들한테도 나는 일반적인 그런 여성적인 여성이 아니야. 함부로 얕보지 마. 막 약간 이런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도 제가 굉장히 나를 세우고 다녔었어요. 머리도 굉장히 짧게 치고 다니면서. 그리고 일부러 어떤 몸에 자연스러운 어떤 굴곡, 뭐 가슴이나 허리나 엉덩이에 어떤 굴곡이 있다고 치면은 그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이제 뮬란이었나 어디서 막 남장 여자로 이제 다니면서 가슴을 붕대로 막 칭칭 감고 밋밋하게 만들어서 갑옷을 입고 남자처럼 뭐 무술을 익히고 하는 이제 그런 여성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또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일상생활에서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가슴 더 커 보이게 하려고 막 뽕도 잡고 막 어쨌든 막 그 굴곡을 더 드러내는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갔었거든요. 2차 성징이 시작된 이래로 효율성이나 어떤 사회적 성공의 측면에서 내가 여성인 거는 되게 불리한 사회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중성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겉보기에는 남잔지 여잔지 구분 못하게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뭔가 이런 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패션에 대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내 몸에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거나 하는 거를 보기보다는 뭔가 감추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키에 비해서 좀 엉덩이가 많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허벅지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굴곡이 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를 그냥 나는 단순하게 가려야겠다는 생각에 키는 150 몇 cm밖에 안 되는데 거의 무릎까지 오는 엄청 헐렁한 박스티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뭐 후드티나 뭐 맨투맨 같은 걸 일부러 다 뭐 S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 애가 일부러 한두 사이즈 더 크게 입어서 가슴도 안 드러나고 허리 엉덩이도 안 드러나게.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그냥 가리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굉장히 박시한 정장을 입어서 뭐 딱 그냥 실루엣만 봤을 때 굉장히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만든다거나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는 좀 과도기가 있기는 했는데 사실 맨날 나도 모르게 막 감탄이 나오고 막 몰래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옷 사진 다운받고 막 장바구니 담아놓는 거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여성적인 굉장히 공주풍의 그런 옷들을 제가 막 예쁘다 하면서 막 담아놓고서 그게 창피해가지고 약간 남들이 보는 게 약간 부끄럽다고 느껴가지고 혼자 막 보고 그런 옷들을 막 사는 걸 좀 꺼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런 거에 홀린 듯이 드레스 사진을 막 수집하고 제가 막 어렸을 때 공주 그림 그리듯이 공주 옷 입히기 그림 그리듯이 막 맨날 막 이렇게 드레스를 막 디자인을 하겠다고 막 스케치북에 그리고 다니기도 했어요. 심지어 내가 딱 입고 싶은 딱 그렇게 예쁜 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쇼핑몰에. 그 정도로 저는 약간 드레스 광이었고 실제로 내가 많이 입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를 약간 대리만족으로 가상에서 막 옷 그리면서 채우고 사진 다운받고 막 여배우들 레드카펫에서 뭐 입었는지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패션에 대해서 갖는 어떤 초기의 관심이었는데 그러고 다니면서도 실제로 제가 대학 생활에서 패션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성적으로 입어야 된다? 남성적으로 입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쭉 갔었어요. 첫 연애를 할 때 이제 제가 제 안에도 분명 어떤 그런 나만의 여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되게 가부장제적인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남자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원하는 여성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성상을 저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약간 패션에 일일이 약간 지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또 따른 거예요. 여성스러움도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아이의 어떤 성적 취향이나 어떤 호불호를 고려해서 제가 옷을 억지로 입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 막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마치 내가 좀
분명 꾸미고 있는데도 그렇게 옷을 남자친구가 좋아할 것 같은 옷을 입고 나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분명 나는 예쁘게 하려고 꾸몄는데도 그럼 뭐 그 친구가 보기에는 예쁠지도 몰라도 저는 자신감이 없고 약간 비참한 생각까지 들고 그리고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좀 격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로 제가 옷을 입고 다녔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도 뭐 누군가는 예쁘다고 했지만 내가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나랑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은 어떤 타입의 남성들이 또 이끌리는 거예요. 저의 어떤 그런 겉모습이나 스타일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가 도대체 문제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보이길래 왜 이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다가오지? 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 실제로 내가 입고 다니는 이미지는 좀 다른 느낌의 여성상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근데 그 간극을 저는 몰랐거든요. 또 계속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이제 좀 남성분들이 좀 들으시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일들도 많이 겪고 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니면 나다움이라는 걸 제가 알지 못했고 그걸 누르면서 막연하게 어떤 상대 남성이 원하는 스타일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 편안하지 않은 스타일, 불안정한 느낌의 어떤 스타일로 내가 다니면서 그 불안정함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물려서 다가온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놓고 나는 왜 내가 계속 이런 안 좋은 어떤 바이브에 휘말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그 옷 스타일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제가 꾸미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분명 예쁘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도 굉장히 불행한 20대 초반을 보냈어요. 옷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다 극단적으로 이제 대학교 때 첫 연애가 좀 안 좋게 끝났어요. 안 좋게 끝나고 어떤 홀로 서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굉장히 제가 심리적으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나라는 걸 되찾고 싶다라는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나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는데 그때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한 게 바로 패션계 쪽으로 일을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나만의 패션 브랜드를 창업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그때 좀 진지하게 품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내가 디자인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도 있었어요. 그 꿈을 제가 오랫동안 묻어놨지만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갈등들 무엇이 나다움인가? 그리고 나다움에서 어떤 여성적인 측면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너무 아프게 많이 했었고 네. 근데 그 즈음에 아이러니하게 관심은 계속 그렇게 여성성의 탐구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드레스 탐구, 패션 탐구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가 실제로 입고 다니는 스타일은 되게 극단적으로 가서 머리를 막 거의 진짜 거의 군대 갈 것 같이 막 이렇게 치고 다니고 일부러 막 터프하게 막 행동하려고 다니고 막 예쁘다 귀엽다는 소리 절대 안 듣고 싶어서 막 꾸미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막 일부러 안 꾸미고 다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면 내가 남잔지 여잔지 구분을 못하니까 어떤 그런 이제 치안적으로 낫겠지?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도 나는 안 건드리겠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 내가 여성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불안정함 그거를 어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남성적인 걸로 표현을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막 다녔었어요. 그런 이제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뭐 글 쓰는 일, 전시 기획하는 일, 뭐 출판일 이런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 또 나만의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타일에 대한 고민을 한층 더 좀 깊게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거의 몇 년 동안 1년에 진짜 치마라는 거를
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냥 되게 바지를 많이 입고 다니고 정장 옷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 정장도 잘 어울리기는 해요. 뭔가 전문적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 지적인 면모를 좀 강조할 수 있다라든가 활동성이 훨씬 있고 그렇기는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좀 억눌려 있던 어떤 열망, 욕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다 드레스란 어떤 상징으로 다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근데 저는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남몰래 진짜 쇼핑몰 들어가서 예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독특한 드레스 디자인을 찾아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들키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는 맨날 이제 막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나는 가부장제 싫고 난 결혼하기도 싫고 막 여성적인 거 다 싫어라고 하고 다녔지만 사실 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누군가한테는 고루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데 되게 전통적인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는 거예요. 막 로망만 꿈꾸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결혼식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막 나는 나중에 뭐 결혼식 하게 되면은 안 하거나 스몰 웨딩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바지 입을 거야. 절대 치마 안 입어. 막 이렇게 말하고. 근데 원래 강한 부정은 또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면 매일 드레스를 입고 살고 싶고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그 때에 맞게 그냥 나에게 잘 어울리는 365일 드레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드레스는 더 바지보다 편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튼 다양하게 갈아입으면서 내가 조금은 더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있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들을 내가 스스로 맛보고 싶고 그런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를 나한테 계속 확인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은 이제 여성의 어떤 신체에서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어떤 측면들, 미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난 사실 오랫동안 굉장히 매혹되어 왔었고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각각의 여성마다 다 너무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고유한 선이 있고 바디라인이 있고 그걸 내가 잘 예쁘게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맞춤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 나도 나를 그렇게 영어서 그렇게 멋지게 입고 다니고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 결혼식도 나는 사실 되게 예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허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도 한때 막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막 스드메해? 막 이러고 아 진짜 무슨 결혼에 대해서 다 환상 갖고 있나 봐. 막 뭐 결혼은 결국 죄송합니다. 하여튼 노예 계약인데 뭐 그래봤자 가정주부가 되고 막 그러라고 압박을 받을 텐데 뭐 하루 반짝 예쁘게 옷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막 전시하면 뭐해. 그게 정말 결혼식 주인공에게 돌아오는 대우인가?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되게 색안경 끼고 봤었거든요.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요즘 굳이 결혼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한다면 그 결혼을 하는 이야기 속에 그 여성의 개인 서사를 이제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도 그 다음을 유지하고 있는 멋진 신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서 결혼을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막 대중문화에 그렇게 많이 익숙한 건 아니지만 레드카펫 위에 여배우들의 애티튜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살짝 파격적이고 살짝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 본인은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레드카펫 드레스가 아니라 파격이고 누군가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디자인이지만 그걸 입은 그 본인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빛나 보이고 당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배우들 안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배우들마저도 아 이렇게 보여야만 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압박이 가장 심한 직군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로망을 대신 충족시켜줘야 되고 막 이런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걷어내고 과감히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게 각광받는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구나. 네, 저는 이제 레드카펫 위에서의 변화도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브라이덜 패션 이야기 책을 이제 보게 됐어요. 제 서두가 길었는데, 이분이 진짜 좋았던 게 뭐냐면은, 맨날 브라이덜 숍이 다 천편일률적이었을 때 질문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이분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니까 왜 브라이덜 숍의 모습은 모두 똑같을까? 왜 브라이덜 숍에서는 웨딩드레스를 고를 수 없을까? 왜 브라이덜 숍에서 하이엔드부터 로우까지 다양한 웨딩드레스를 경험할 수 없을까? 왜 브라이덜 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을까? 왜 각각의 결혼식 형식에 맞춰진 브라이덜 숍은 없을까? 네. 그리고 또 이분이 갖고 있던 다른 의문은 뭐냐면 아니 다 신부들이 다 제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데도 왜 다들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대를 품고 온 그 결혼식 드레스를 고르러 온 현장에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드레스를 고르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신부들이 그 결혼식 하면 떠올리는 어떤 공주 같은 모습의 원형이 변함없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당장 우리가 깨부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건 오리지널리티니까. 근데 그것의 원형을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브라이덜 숍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다들 각자 스타일이 다 다른데도 이제 딱 그냥 그 자체로 예쁜 드레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자기가 안 어울리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신부들이 당당하게 이제 드레스 고르러 가서도 정말 예쁜 드레스인 건 알겠는데 제 건 아니네요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스타일을 곧 입고 나왔을 때 이제 그 주변의 지인이나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자기답게 입고 나온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터뜨리기까지 하고 그런 장면들이 외국에선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장 나다운 드레스를 제안해주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이제 웨딩드레스 고르는 샵에서 그런 곳이 없다라는 거 남이 입으라는 걸 입고 마는 근데 그런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분이 정말 뭐랄까 그 신부들이 의식하고 있는 어떤 욕망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자기다움에 대한 욕망을 좀 끄집어내줘서 그걸 맞춰서 제안을 해주는 다양한 브랜드를 여태까지 4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헤리티크 뉴욕까지 포함을 해서. 당시로서는 되게 파격적이었대요. 왜냐면 다 그냥 비슷한 거 깔아놓고 이거 입어 하면 됐었던 시대에 이분은 이제 뉴욕이나 이제 다른 지역을 많이 오가면서 다른 웨딩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걸 처음 전파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이제 여성 배우들이나 신부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었는데 장수 브랜드이면서 그런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이분만의 고민과 철학 이런 거를 이 책을 통해 계속 보면서 제가 지금 웨딩드레스 샵을 여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교훈점이라든가 생각할 거리를 얻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이은실 대표가 처음부터 이 브라이덜 패션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원래는 문화인류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 다니는 내내 연극반에서 일을 했는데 배우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연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무대 소품, 조명 이런 걸 다 총괄하면서 어떤 쇼를 한마디로 이제 기획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거기서 굉장히 기쁨을 느꼈던 이제 사람인데 우연히 지인이 한번 이런 웨딩 쪽 한번 해볼래? 해서 우연히 알바처럼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년 이상 지속되는 일로 됐다고 이제 이 책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첫 웨딩 관련 일을 했을 때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연극 무대의 뒤 같았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의 막을 열어주는 특별한 무대 뒤 말이다. 결혼식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고 무대와도
무대와 비슷하구나. 하지만 어떤 연극 무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무대겠구나. 이 비유가 되게 탁월했던 게 제가 봐도 결혼식은 어떤 사회적인 연극 같아요. 연출이죠, 솔직히. 결혼식 해도 안 해도 그냥 부부로서의 어떤 연을 이어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의례를 일부러 연출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네, 좋든 싫든 연극 같다라는 그 속성이 너무 통찰력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누군가의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찬란한 그 순간을 무대 뒤에서 각자 맡은 바 임하면서 도와주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이분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 느껴졌고, 저도 지금 하려는 일이,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보면은 나를 이제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기보다 뭐 전시 기획도 그렇고 비평도 그렇고 출판 편집자 일도 그렇고 이제 패션 브랜드 스타일링 제안까지 보면은 관통하는 게 남을 잘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남을 빛나게 해주는 거, 남의 개성을 북돋아주고 그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기획의 역할, 연출의 역할을 저도 항상 뒤에서 해왔거든요. 그런 작가분들 항상 앞세우고 그 일이 뭐 때로는 나는 어디 간 건지라는 어떤 회의감이 한때 잠깐씩 올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 훨씬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 나도 누군가의 어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을 같이 기획하고 뒤에서 조력하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의 무대 위에서 빛나게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접점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해왔었는데 이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브라이덜 샵을 운영하고 있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이분의 얘기를 보면서.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라 DYD가 그 창조적인 여성들의 어떤 자기 표현과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어떤 지지자로서, 팬으로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그 창조적인 일에 걸맞게 자기 정체성과 걸맞는 맞춤 어떤 옷을 입음으로써 자존감을 올리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내가 먼 훗날 되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움직임으로써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지금 이미 내 꿈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한 생생한 감각을 전하는 일을 제가 DYD를 통해 하고 싶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이제 남의 빛나는 순간, 가장 두드러지게 빛나는 순간을 디자인해온 이 이은실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졸라 좋아. 옛날에 내가 그 고객 입장에서 브라이덜 숍을 다시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총체적인 웨딩 문화를 경험할 수 없도록 그동안 방해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적어보기 시작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고객 입장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을 모두 적었더니 30개 훌쩍 넘겼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압축해서 이제 자신의 브랜드에 그런 경험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말 주인공이 주인공답게, 신부가 신부답게 관여하고 참여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공간으로서, 열린 공간으로서 샵을 운영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좋았던 거는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의미가 아닌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다. 내가 그 사람이 가진 의미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다. 이거는 진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지침으로 가져가고 싶은 말이었어요. 일이란 결국 관계 맺기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데 나만 좋다고 나에게 의미 있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더 증폭시켜주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어떤 도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기쁨을 같이 나누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제가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항상 기억하려고요. 저는 여태까지 항상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YD에 대한 고민, 그리고 드레스 라인에 대한 고민이 저 개인에서 출발한 건 맞지만 나에게만 의미 있는 드레스, 나에게만 의미 있는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경험에서 굳이 출발한 이유는 고객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이전에 나는 어땠지? 나는 어떤 게 힘들었지를 미리 생각해 둠으로써 그 고객의 입장이 되어서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더 잘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욕망, 내 안에 있는 어떤 여성성과의 화해 이슈, 내가 드레스를 고를 때 뭐가 불편했는지, 나는 어떤 걸 입고 싶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는지, 내가 누리고 싶은 인생의 가장 큰 성취의 순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게 너무 뒤에 있다고 느끼진 않는지, 지금 당장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을 나는 어떻게 품고 있는지, 그럼 상대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가정해보는 것.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한 거지, 나만 좋으려고, 나만 자족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분명하게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이제 이 브라이덜 패션 이야기 추천해주신 분들이 여러 분야, 다양한 분야의 패션 분야가 아니라 어떤 대표로 있거나 그런 분들이 추천사를 쓰셨던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이거는 브라이덜 샵이나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야 될 책이 아니라 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진짜 공감이 많이 됐어요. 하필 또 저는 진짜 패션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드레스 라인을 강조하는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지 않나, 이분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통찰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책 읽기 전까지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건지, 내 생각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니지, 난 도대체 왜 이 시점에 굳이 내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왜 드레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제 이야기를 비춰보면서 훨씬 머리가 좀 명쾌해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좀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기쁜 저녁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하고 예제 성장 일기 안에 여러 가지 성장 서사가 들어가겠지만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우선순위에 두고 탐구하고 있는 이 패션 브랜드 DYD의 어떤 성장 일기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가고 배워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각자 하시는 일이나 각자 생활하고 계신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